할머니 얘기도 하고 할머니 얘기도 하고 그러다 오면 되지. 그지? 꼭 굳이 거기서 그렇게 놀 필요 없잖아. 명절 때까지 PC방을 가는 거 좀 그렇잖아. 평소에도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얘기하면서 파트별로 좀 잘라보죠. 첫 번째, 곱셈에서 사용하는 곱셈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을 계산하게 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부터 복습하면서 따라올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거는요, 플러스 부호가 있는 숫자와 플러스 부호 숫자가 만나면 계산 결과는 부호가 뭐 나온다 그랬죠? 플러스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가 있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숫자를 곱하면요,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부호가 있는 숫자까지 곱하면요,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숫자와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숫자가 만나면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곱셈에서의 계산 법칙은요, 덧셈을 할 때랑 뺄셈을 할 때 생각해봐. 덧셈 할 때 자리 바꾸는 교환 법칙 성립했었죠. 그리고 괄호를 다시 묶어내는 결합 법칙도 성립했었죠. 뺄셈 할 때는 교환 법칙 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결합 법칙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뺄셈은 무조건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곱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환을 하는 교환 법칙과 그리고 자리를 바꾸는 괄호의 위치를 바꾸는 결합 법칙, 두 가지 법칙이 성립을 하는지의 여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A라는 숫자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B라는 숫자를 곱할 거예요. 이거랑 B라는 숫자에다가 A라는 숫자를 곱할 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왜? A에다가 2라고 생각하고 B에다 3이라고 생각하면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를 하나? 같은 거니까요. 맞죠? 다시 말하면 곱셈 안에서는 자리를 바꾸는 교환 법칙 써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써먹게 될 거냐 하면은 웬만한 경우에서는 교환 법칙을 잘 쓰지 않아. 왜? 앞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계산해 오는 게 더 빠르니까. 자리 바꿀 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을 써먹게 되는 시점은요, 유리수의 계산 있죠? 유리수의 계산을 하게 될 때 이 교환 법칙을 자주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계산에서 어떤 경우에 써먹게 되는지 예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정수 계산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하던 대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유리수가 나왔을 때는 지금 같은 예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5를 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했어요. 산수하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래 먼저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곱하기는 순서 내 맘대로 바꿔도 돼, 안 돼? 되죠. 지금 얘기하는 교환 법칙 자체가 순서 내 맘대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 3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5를 하는 형태로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약분이 되면서 이거 계산 하나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2분의 5입니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될 때 교환 법칙을 써먹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결합 법칙은 괄호의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곱하는 경우랑 그리고 A에다가 괄호의 위치를 바꿔서 B랑 C를 먼저 곱하는 경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죠? 숫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가 2, B가 3, C가 4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A가 2, B가 3, 4를 곱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괄호의 위치 바꾸는 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정수 계산할 때는 뭐 괄호의 위치까지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냐, 그치? 이걸 언제 써먹게 되느냐? 얘도 유리수의 계산을 하게 될 때 써먹게 돼요. 그래서 유리수의 계산에서 대표적인 예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서 괄호가 이렇게 돼 있어.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분의 3이지. 2분의 3에다 이걸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7분의 5다라고 나와버리게 되면은
숫자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여기다 이거 곱하면 좀 복잡해지겠지?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7분의 5라는 숫자가 복잡하니까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먼저 곱해버리는 거야. 쉬운 것부터. 그러면 얘가 바로 6분의 1 돼서 바로 곱하면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쉽겠지? 이런 식으로 유리수 계산할 때 결합법칙을 써먹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곱셈매 계산에서만 추가가 되는 법칙이 하나 생기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추가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분배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A에다가 곱하기 B 플러스 C, 이제 이렇게 혼합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BC를 더한 결과에다 A를 곱하는 얘기지? BC를 더하기가 되게 힘이 들 때, 곤란하고 귀찮을 때, 그때는 이 A를 곱하는 이 부분을 괄호 안쪽에다가 하나씩 분배해서 먼저 계산해 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B, 다시 A에다가 곱하기 C를 한 다음에 중간에 더하라 그랬지? 이렇게 더해버려도 계산 결과가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라는 숫자를요, 8이라고 잡고요. 8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8분의 3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거 통분해서 더한 다음에 곱해야 되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 곱하기 8을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8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고요. 다시 8 곱하기 8분의 3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어때? 약분 안 해도, 통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계산이 되지? 그래서 이런 분배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알겠니?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분배 법칙에 역이라고 부르는 게 추가로 나와요. 역. 우리가 보통 역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에다가 이용할까? 역. 플러스 마이너스? 역. 기차역 할 때 역이 아니라 역. 반대의 수. 비슷하다. 어디서 봤어? 그렇지. 역수할 때 나오잖아요. 즉 위치를 바꾸는 게 역수제. 다시 말하면 분배의 법칙을 거꾸로 하라는 얘기야. 즉 여기 보이는 이 식을 보고 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분배 법칙의 역이야. 지금 두 개의 식을, 여기 있는 식을 딱 보잖아요. 요거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근데 앞에 거에서 8 곱해져 있지. 뒤에 거에서도 8이 똑같이 곱해져 있지. 그러면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 어차피 양쪽 다 8이 곱해지는구나. 한 번에 곱하자. 그러면 안에 있는 4분의 1하고 8분의 3을 뭐 하면 된다? 더한 다음에 한 번에 곱하자. 이렇게 식을 바꿔버리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의 역입니다. 확인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곱셈에 대한 법칙은 크게 네 가지 법칙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네 가지 법칙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분배 법칙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쓸 거야. 알겠죠? 분배 법칙은 진짜 죽을 때까지 써요. 당장 2학년 1학기 가면 또 나오고 3학년 1학기 가면 또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나와. 분배 법칙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고 갈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이 소인수분해하면서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거듭 제곱? 똑같은 수를 계속 반복해서 곱해 나가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의 4제곱이라고 쓰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렇지. 2를 4번 곱한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랬을 때 얘와 비교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게 2 더하기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써질 거냐는 얘기였어. 그래, 이거는 2가 4번이 더해진다 해서 2 곱하기 4. 그리고 2를 4번 곱하라는 2의 4제곱.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라고 시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거듭 제곱이 다시 나온 이유는 뭐냐? 이런 단순한 자연수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는 숫자에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등장시키게 됩니다. 정수의 거듭 제곱. 즉 단순하게 자연수단이라면 우리는 기존에 배웠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런 식의 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결과 뭐라는 얘기지 이거?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계산 결과가 8이야?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될 거야. 왜일까? 마이너스 2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얼마로 바뀌어요? 플러스 4. 왜 플러스 4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잖아. 법칙으로. 그럼 다시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8.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계산하기에는 너무 귀찮지 않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이거를 내가 다시 쓰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지. 이걸 통째로 뭐 하란 얘기야? 세제곱하란 얘기지. 그럼 이것을 우리는 분배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 세제곱을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다시 쓰면 마이너스 1이 몇 번? 3번 곱하기 2가 몇 번? 3번 곱해진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즉 숫자는 숫자끼리 그냥 계산을 하면 돼. 기존에 했던 대로. 맞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부호들만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 우리가 정수의 거듭 제곱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숫자와 부호를 따로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숫자 부호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문제인 거지? 마이너스 1을 내가 n번 곱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n번이면 몇 번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얘를 짝수번 곱하거나 홀수번 곱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짝수번을 곱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몇 번 나왔다는 얘기야? 짝수번 나왔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얼마로 바뀌어? 플러스 1이 되지. 4번 곱하면 다시 플러스 1 되지. 즉 짝수번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뭐가 돼? 그냥 플러스 1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홀수번 곱하게 되면 뭐로 나올까? 그렇지. 마이너스 1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즉 얘가 몇 번 곱해졌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부호냐 마이너스 부호냐가 결정이 돼버릴 거라는 얘기야. 숫자 계산은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가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간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3번 곱하고 2를 3번 곱하지. 계산 훨씬 쉬워지겠지? 마이너스를 3번 곱했어. 몇 번 곱한 거야? 홀수번. 그럼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맞죠? 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를 3번 곱하면 숫자 계산만 하면 되지. 얼마야? 에이 8. 그러니까 어때요? 직접 계산하는 거랑 같은 결과 나오고 훨씬 빠르게 계산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거듭 제곱을 계산하게 될 때는 숫자와 부호를 따로 거듭 제곱을 하되 마이너스 1이 n번, 이때 짝수번이면 플러스를, 홀수번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숫자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 요 정도면요? 이 정도는 그냥 곱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15제곱이니까 여기를 15번 곱하고 2도 15번 곱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답으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리고 그냥 2의 15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어디야? 여기야? 네, 여기서 15제곱을 하나씩 분배 법칙을 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봐. 여기 지금 15제곱 나왔더니 마이너스 2를 15제곱한 거지? 여기는 누굴 15제곱한 거야? 2를 15제곱하고 마이너스 부호 붙였다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거듭 제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나오게 되느냐?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를 x제곱하면은 그냥 a의 x제곱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a를 x제곱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까지 거듭제곱하는 거야?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점을 생각해봐. 위에는 a만 x번 곱하라는 얘기지. 근데 밑에는 분배 법칙을 배웠잖아 우리. 마이너스도 x번 곱하고 a도 x번 곱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x번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다시 x번 곱하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x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좀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의 4제곱은 그냥 2의 4제곱 되는 거죠. 계산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의 5제곱은 그냥 2의 5제곱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죠?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고 2를 4번 곱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을 짝수번이니까 플러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2의 4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즉 짝수번을 곱하게 됐을 때면 2를 짝수번 곱하는 거랑 마이너스 2를 짝수번 곱하는 거랑 계산한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를 5번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기 2를 5번이죠? 마이너스 2가 홀수번 곱해줬지?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2의 5제곱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 홀수번을 곱하게 되니까 2를 거듭 제곱할 때랑 마이너스 2를 거듭 제곱할 때랑 결과물이 어때요? 달라져 버리죠? 즉 짝수번 곱할 거냐 홀수번 곱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있는 식을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2를 4번 곱한 거지? 그냥 2를 4번 곱한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짝수번일 때는. 근데 홀수번일 때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홀수번, 여기서는 2를 홀수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 붙여주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숫자 계산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말로 정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붙이고 a의 x제곱이야.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면 누구를 x번 곱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a를 x번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요. 누구를 x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a를 x번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사이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될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외워야 될 부분이야. 거듭제곱에서. 첫 번째는 여기 따로따로 계산된다. 두 번째는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거듭제곱까지 문제 없어요? 분배법칙 문제 없어요? 확인됐어요? 나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오, 어떻게 알았어? 뒤에 나왔어? 나눗셈에 대한 얘기. 자, 나눗셈에서는 선생님이 긴 말 안 할게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나눗셈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나눌 거야? 나누기는 골치 아파. 그지? 그래서 나눗셈은 전부 곱셈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고쳐서 풉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곱셈으로 고쳐라.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곱셈으로 내 마음대로 바꾸면 끝이야? 그렇죠. 곱셈으로 바꾸고 곱셈 뒤의 수는 뭘로 만들어라? 역수로 바꿔라. 역수로.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역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거든요. 자, 예전 학원이랑 학교들에서 배웠겠죠? 역수.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분자와 분모가 바뀐 수라고. 맞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틀린 표현이야. 틀려요. 뒤집혔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이야. 뒤집혀. 만약에 내가 5분의 3이라고 썼잖아? 선생님 이것도 뒤집힌 거 아니에요? 맞죠? 뒤집힌 거잖아. 그제?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역수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원래 수와, 지금 원래 있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수와 곱해서 숫자 1을 만드는 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역수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A라는 하나의 숫자의 역수를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A 역수는 곱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분의 1이라고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숫자지? 자연수라고 생각했을 때 맞죠?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치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는 분자와 분모가 위치를 바꿔서 역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딘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 분자 분모 위치가 바꾼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면은 잘못 배웠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원래 수와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역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야. 제대로인데?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근데 분자 분모 위치를 바꾼 수라고 가르쳐주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만약에 분자 분모 바꾼 게 역수지?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선생님 말에서는 그냥 분자 분모를 바꾼 수, 역수를 찾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역수의 정의는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역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선생님이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선생님 말도 맞는 말은 맞아. 근데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분자 분모가 바꾼 수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곱해서 1 되는 수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직접 어떻게 찾을래? 하면은 분자 분모 위치 바꿔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학교 가서 잘난 척 좀 하시라고요 이런 걸로. 자, 어쨌든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는 곱셈으로 바꾸고 곱셈 뒤에 수는 원래 수와 곱해서 1이 되는 수, 즉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서 역수로 만들어서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수로 만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봐보세요. 내가 3의 역수를 찾으라고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죠? 그렇지. 3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2분의 1의 역수를 찾으라고 시켜요. 그럼 얼마예요? 그래, 2가 되는 거. 즉 분모가 1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 생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내가 마이너스 7분의 3의 역수를 찾으랍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7로 그냥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부호는 건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부호는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서 그냥 나눗셈 계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원래 수와 곱해서 1이 되는 수. 뭐 내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어려운 거 있냐고 어려운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나눗셈까지 얘기하면 이제 혼합 계산에 대한 얘기인데 어차피 괄호 풀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덧셈 뺄셈 하고 계산해 오는 거지? 이건 선생님 굳이 얘기하면 되겠지? 나눗셈이요? 자, 나눗셈을 굳이 곱하기로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3 나누기 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5 나누기 3이랑 이렇게 내가 써버리면 교환법칙을 쓴 거죠.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3 나누기 5 나누기 2랑요. 이거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지? 내가 3 나누기 5 나누기 2를 해요. 같을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러면 곱하기 계산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자, 요거 들어가면은요. 3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5분의 1.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곱하기 뭐예요? 2분의 1 하게 되는 거죠? 안에 거 먼저. 5분의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계산 결과가 뭐가 돼요? 10분의 3. 맞죠? 뒤에 거 갑시다. 그럼 3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안에 거 먼저 5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면 3에다가 나누기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3에다가 곱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5분의 5 얼마예요? 6.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결합 법칙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분배 법칙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볼 거거든요. 분배 법칙은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가운데가 더하기나 빼기일 때만 가능해요. 나누기가 돼버리면 분배가 안 되잖아.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분배 법칙을 계산할 때는 더하기랑 빼기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에 봐보세요. 3 곱하기 2를 한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분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굳이 분배할 필요 있어요? 안에 거 계산하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분배한다고 생각하면은 3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2 한 다음에 중간에 곱하기니까 곱하기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때? 2를 한 번을 더 곱해버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분배 법칙은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일 때만. 굳이 얘기를 하나 더 붙여보자고 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나눗셈까지 우리가 쫙 얘기를 했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계산들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요. 어디를 보게 될 거냐면요. 47쪽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풀면서 갈 겁니다. 47쪽의 첫 번째입니다. 필수 예제 1번.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3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곱하게 될 때는 일단 부호부터 챙기세요. 플러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플러스 18.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32. 좋아요. 세 번째는요? 일단 부호부터 플러스죠? 그리고 2랑 10을 약분해서 5 곱하기 15. 그래서 플러스 75가 되겠죠? 자, 네 번째는요. 부호 플러스죠? 약분 다 해서 정리하면 몇 분의 몇? 그렇죠. 14분의 3. 자, 다섯 번째 거는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약분을 싹 하면요. 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 소수가 나오면 계산하기 귀찮죠?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6은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바로 마이너스 3 되는 거 확인되잖아요. 안 푸셔도 됩니다. 유제 문제만 오늘은 노트에다 푸시면 돼요. 아니다. 유제 문제도 그냥 책에다 풀자 오늘은. 잘했어. 남은 거 그냥 책에다 풀자. 오늘 학원에서 다 풀리고 보낼 거야. 자, 뒤로 그럼 넘어가 보죠. 필수예지 2번입니다. 오른쪽 계산 과정에서 가나에 이용된 곱셈의 연산 법칙을 차례로 쓰라 그랬죠. 가 넘어갈 때 봐보세요. 무슨 짓 한 거야? 곱하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교환 법칙. 가가 교환이네요. 그럼 나는요. 없던 거라고 생겨났지? 무슨 법칙? 그래. 결합 법칙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필수예제 3번도 봐보세요. 이거 뭐야? 이제 곱하기가 하나가 늘어난다 뿐이지?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 일단 부호부터 챙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어. 전체 부호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 다음 숫자는요. 3, 5, 4를 다 곱하라는 얘기지? 얼마예요? 그래. 마이너스 60이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만났죠?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숫자는 4, 7, 15를 곱하라는 얘기지? 얼마입니까? 그렇죠. 4랑 15를 먼저 곱하고 7을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계산은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20. 자, 그 다음 8번 전체 부호는 뭐가, 세 번째 전체 부호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면 약분 싹 하면은 그래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부호 보자고요. 부호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만났죠? 전체 부호보다 플러스. 그 다음 숫자는 약분 싹 해야 되지? 얼른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재민이 하고 있냐? 오케이. 얼마 나오죠? 6분의 10이면 약분이 또 되지 않습니까? 3분의 5까지 나왔어요? 아닌 것 같으면 다시 해야죠. 재민이 저 안 하고 놀고 있다가 물어볼 것 같으니까 이제 시작했구나. 3분의 5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재민이 형한테 물어보자. 아까부터 시작했으면은 지금쯤 다 하고 남았을 텐데, 그지? 앞에 있는 거 미리 풀어놓고 있는 거야? 나 다 지우러 갈 건데? 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얼마 남았어? 뭐 써놓은 거 읽겠다고? 야 다시 풀어. 뭘 써놓은 걸 읽어? 응?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5라고. 응,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형이 계산한 결과는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오래 걸린다. 오래 걸려. 어떻게 계산하면 좀 봐볼까? 오, 맞았어. 내가 계산을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당연히 계산을 못하죠. 응? 계산하게 될 때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겠잖아. 2분의 7에다가 곱하기 20 했죠. 곱하기 마이너스 21분의 5라고 돼 있고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어차피 계산 순서 바꾼다는 얘기는 약분을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분자와 분모끼리만 약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2랑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10을 이렇게 약분해도 되죠. 다시 20과 20까지 약분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히 치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7이랑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3으로 치워버리고 나면 남는 거 없죠. 그럼 부호만 판단하면 되지. 플러스 나왔지? 몇 분의 몇? 3분의 5. 그래 이렇게. 뭐야? 이게 말하려니까.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필수예제 4번 갑시다. 필수예제 4번. 자, 숫자 볼 겁니다. 첫 번째, 플러스 2를 5제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부호부터 플러스는 몇 번을 곱해주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죠? 그리고 2의 5제곱, 2를 5번 곱하는 얘기죠? 이 정도는 계산해야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32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4를 3번 곱하는 얘기지?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 4의 세제곱이니까 4를 3번 곱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잖아요. 그래, 마이너스 64. 좋아요.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해야 돼요? 8번이니까 짝수번이니까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 1을 8번 곱하면 그냥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8제곱은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도 별표 하나 칠래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몇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2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오케이? 얘 먼저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 다음 3분의 2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9분의 4.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마지막에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9분의 4. 그래, 이렇게 순서 맞춰서 계산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실수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이 이제 분배 법칙이죠? 곱하기 48을 하나씩 분배해 넣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게 뭐예요? 48. 두 번째 네모도?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48을 곱해서 만들어진 결과지? 그럼 그 뒤에 있는 네모는 12분의 7에다 48 곱한 것이라는 얘기지? 얼마예요? 약분해보세요. 약분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그래 28. 그러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8 얼마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28. 그래 2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번에다가 별표. 2번이 분배 법칙의 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배 법칙의 역. 자 32에다가 곱하기 49분의 115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32에다가 곱하기 49분의 32래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대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해야 되지. 이거 곱해야 되는데 약분 안 되지. 숫자 계산 엄청 복잡해질 거야. 맞지? 그래서 다시 살펴봤더니 곱하기 32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지. 그럼 분배 법칙에 역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32를 한 번에 곱해버리라는 얘기지? 그럼 안에 들어가야 될 게 49분의 115 더하기 49분의 32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9분의 115에다 49분의 32를 더하기만 하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죠? 49분의 147. 그러면 이거 약분될 것 같은데요? 그래 이렇게 해서 3으로 약분되죠? 그럼 여기 앞에 32만 딱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이런 계산 결과에 도달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분배 법칙 역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뒤로 한 장 넘겨보죠.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의 첫 번째 플러스 12 나누기 플러스 3이래. 그러면 12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지? 얼마예요? 그래 플러스 4 맞죠? 자 그 옆에 거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볼까?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계산 결과는요? 그래 마이너스 6. 그 다음 세 번째 부호 뭐예요? 플러스. 계산 결과는요? 그래 2. 그래서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은요 마이너스 0.8? 어떻게 계산해야 돼? 나누기 곱하기로 고치면 되잖아요. 자 고쳐서 계산할 거야. 어떻게 써야 될까 식을. 일단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0분의 48로 분수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분수로 바꿔놓고 여기다 곱하기 뭐예요? 8로 나누는 거지? 6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6분의 1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플러스 맞죠? 그럼 전체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약분 쓱쓱 여기가 8 되죠? 한 번 더 4 되고 여기 5 되죠? 그럼 뭐예요? 5분의 4. 그래서 다시 쓰면 마이너스 0.8이라고 쓰셔도 되고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쓰셔도 되겠죠.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그 밑에 필수예제 7번 뭐예요? 안 보여요? 시간 30초 드릴게요. 두 문제 빠르게 계산. 네 5초 지났어요.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쉽지? 필수예제 7번의 두 문제. 다 했죠? 첫 번째 재민아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9? 나누기잖아. 야, 이 역수를 안 하면 되냐? 곱하기를 하면 무조건 역수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거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두 번째 거도 역수 안 했어? 빨리 해. 야, 저는 글씨 못 들어보겠다. 거는 글씨 못 들어보겠다. 글씨 예쁘게 쓰기로 오늘 나랑 약속, 지난 시간에 나랑 약속한 것 같은데 그 약속을 고세 까먹었나? 자, 필수예제 7번의 두 번째 건우 얼마 나왔니? 플러스 12분의 5. 재민이 얼마 나왔니? 똑같이 나왔어? 정답입니다. 나눗셈 할 때 역수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뒤로 또 가보죠. 필수예제 8번 혼합 계산이죠? 계산 순서 섞여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되죠? 다시 30초 드립니다. 필수예제 8번의 두 문제 보이죠? 지금부터 빨리 시작. 시간은 변동 없죠? 아까 걸 연습했으니 이번에는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1이야. 사기당했어, 최군한테. 분명히 글씨 이쁘게 쓰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얘 말고 노트 어디 갔어, 노트. 프렌 노트. 재민이도 줘봐. 여기는 언제 잘 썼어? 저잘 쓸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는 안 썼어요. 정도는 잘 썼어? 그래, 되잖아. 안 되지 않잖아.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빨리 풀어야 하니까 주관적으로 왜 빨리 풀어? 천천히 풀면 되지. 이거 답만 적혀있구만. 야, 인간아, 풀이과정을 적어야지. 풀이과정을. 이번에 급하게 숙제 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응?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자. 다음 시간에 풀이과정 적어갖고 풀었고. 자, 필수 예제 8번의 첫 번째 얼마 나왔습니까? 정답. 두 번째는요? 계산 중?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그러면. 건우야, 부호 뭐 나왔어? 부호가 마이너스야? 다시 봐봐. 마이너스 맞아? 얼마 나왔어? 플러스 12? 마이너스 맞다며 아까. 마이너스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 10이냐 마이너스 10이냐 누구 말이 정답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자, 보자고요. 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혼합 계산이 나올 때는요. 일단 계산을 막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곱하기랑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있지? 그것들 다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할 거야. 그럼 맨 앞에 2는 일단 그대로 냅두죠? 이거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꿔 쓰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도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4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놓고 약분이야.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 그래, 이렇게 쓰게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럼 요거 적용해서 필수 예제 9번 밑에 맨 밑에 보여 안 보여? 오늘 본 거 중에 제일 복잡해, 맞지? 지금부터 시작.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짜증나게 생겼지만 쉬워요.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어요. 왜? 바로 답 나오는데? 선생님 문제를 써놓고 내려가서 보겠어.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채건우한테 채건우가 밥으러 가냐? 이거 푸는 거 맞지? 이거 풀고 있는 거 맞지? 네. 이 식이 지금 밑에 거는 똑같지? 눈이 나와야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플러스 2분의 얼마라고 쓴 거야 이거? 2분의 4요. 왜 2분의 4지? 제곱했으니까 분모가 분모가 4가 되고 분자는? 이게 되겠죠? 분자는 얼마? 내가 나눗셈이 아닌데. 제곱인데. 뭐가 이상했어. 다 했어? 가보자. 이거야? 네. 땡! 진짜요? 약분해서 4분의 5? 아닌데? 3분의 10이었잖아. 8분의 10이라고 썼는데 3분의 10이야. 잠깐만요. 이거 맞을 것 같아. 5. 4분의 5 나왔다. 4분의 5 땡! 아니에요? 4분의 잠깐만요. 2분의 10. 5 아니에요?
오, 땡. 5도 아니에요? 세 번을 말했는데 세 번이 다 틀린 거네. 큰일 났다. 몇이 뭐지? 2분의 7이 4분의 얼마냐고요? 답 결과 마이너스 몇 개인지 까먹었고요. 야이씨. 3. 자,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숙제할 때 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있죠? 풀이하는 방법을 얘기할 거니까 지금부터 보세요. 자, 일단 누구부터 계산해야 돼? 이거 먼저 해야 되지?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을 하면은 나머지는 손댈 수 있어, 없어? 없지. 아직은 손대지 마.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럼 여기 앞에서부터 일단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해놓고 마이너스 3 해놓고 이제 우리가 곱하기 해서 얘만 계산할 거지? 이거 얼마야? 부호는 플러스 되지? 그리고 4분의 1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일단 적으세요. 그럼 그 다음 누구 계산해야 돼요? 요 안에 있는 거 싹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중에도 곱하기 먼저 할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더하기 4분의 1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적고 앞에 2분의 7이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식을 다 쓰면서 따라 내려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딱 계산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빼기 붙고 2분의 7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괄호 풀자. 2분의 7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지? 얼마야? 2분의 8이 될 거고 계산 결과는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서 계산하시면 겁니다. 알겠습니까? 식 다 쓰란 얘기다. 알겠죠? 다 쓰면서 푸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혼합 계산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식을 쓰면서 계산해야 될 문제들 골라드릴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최대한 가볍게 속도를 좀 올리는 쪽으로 가보고요. 오늘 계산식을 다 써야 되는 문제 숙제 범위에서 유제 8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52쪽에 유제 8번에다 동그라미. 이거는 지금처럼 식 다 쓸 겁니다. 아시겠죠? 유제 8번 동그라미 쳤어요? 유제 8이야. 유제 8. 예제 8이 아니라 유제 8이야. 저 오늘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유제 8. 그리고 53쪽에 5번. 네.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요. 54쪽에 6번 있죠? 어차피 계산 결과 찾을 거죠? 이거 전부 다 식 써서 풀 겁니다. 6번 전부 다. 4개 다. 기억랜디 걸려요. 알겠죠? 식이요? 책에다 쓰셔도 되고요. 공간 모자라면 노트에다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볼 거냐면요. 59쪽까지 오시면 됩니다. 오셨어요? 59쪽에 4번. 네. 요렇게. 그럼 몇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네 문제네요. 네 문제. 확실해? 유제 8, 53쪽에 5번, 그리고 54쪽에 6번, 그리고 59쪽에 4번. 네 문제죠? 이 네 문제는 풀이 과정을 다 쓸 겁니다. 만약에 공간이 부족해서 글씨를 흩날려 써야 될 것 같아. 쓰다 보니까. 그럼 노트로 옮겨 적어갖고 오시면 돼요. 노트에다 풀어갖고 오세요. 네 문제만큼은.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안 부족하면 그냥 푸시면 되고요. 근데 풀이한 거 다 과정 볼 겁니다. 내가 못 알아보겠으면 안 된다. 건우야 그렇게 풀어갖고 오면 나 못 알아본다고 할 거다. 재민아 알겠지? 자, 남으신 것들은 우리 뭐 할 거냐? 유제 문제들 있죠? 아예 오늘 여기서 해결하고 갑시다. 자, 47쪽에 유제 1번부터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책에다 푸세요.